경남의 핫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매거진 시사 비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청소년이 직접 뽑는 청소년 모의투표운동 경남본부 사무국의 류지영 팀장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의 홍대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2년 올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철이 되면 이 청소년들의 참정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죠. 2019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만 18세 청소년들에게도 선거권을 줘야 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매거진 시사 비비에서 선거의 해 2022년을 맞아서 그 어느 해 때보다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청소년 참정권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참정권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 먼저 류지영 팀장께서 이 참정권의 의미 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고요? 네, 참정권은 주권자로서 국민이 직접 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국민심사권, 공무원권, 배심원이 되는 권리 모두를 포함하는데 네. 협의로는 이제 선거권과 피선거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치적 기본권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표명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국가의 의사 형성에 협력하는 일련의 정치적 활동권을 의미하며 네. 정치적 자유권이라고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역사를 통틀어 보면 네네. 인종과 성차별로 인해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투쟁, 그러니까 차별을 벗어나기 위한 투쟁으로 가치 있는 부분이자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목숨을 걸어가면서 얻어내고 지키려 한 참정권은 다수의 집단과 뜻이 다르거나 성인이나 인종이나 나이가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할 수 없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정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홍대하 대변인께서 이 참정권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민주주의 기원은 워낙 그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네. 아테네 정치 체제는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의 어떤 기원으로 우리가 인식하는데요. 네. 그 아고라에서, 그저 아테네 아고라에서 시민 계급이 토론을 거쳐서 국정의 모든 일을 이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은 자신을 스스로 무장할 수 있는, 그리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성들만이었었죠. 최초에는요. 예. 그러니까 시민이 아닌 여성이나 노동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훗날에 영국의 뭐 권리장전, 프랑스 혁명, 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시민의 범주가 늘어나면서 네. 빈민층, 뭐 그다음에 여성들, 흑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그 참정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여성들이 노동에 참여하면서 특히 이제 이 여성의 참정권을 얻게 되었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흑인 투표권 같은 경우는 1965년에 와서 승인이 되었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제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되는지 그 네. 역사를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네. 예,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 건국의 국부들이 모든 시민이 참가하는 보통 선거권을 최초 1948년 5월 10일 제1대 총선거서부터 이거를 허락을 했는데요. 네. 그 구상이 언제부터 되었느냐면 1919년 2월 필라델피아 대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게 이제 그 미국의 독립운동가 그룹들이 네네. 서재필 박사, 맞습니다. 이스만 박사 이런 분들이 예. 이제 미래의 그 독립 이후에 국가를 어떤 국가를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구상을 하면서 이제 이 대회를 열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미국식 의회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초 이런 것을 마련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21세 여대생 노라 킴이 여성의 참정권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헌법을 만들 때 이걸 넣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대한민국의 건국의 국부들이 얼마나 이 참정권에 있어서 그 선진적이었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이 두 분께서 이제 이 참정권의 그 의미 그리고 이제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권리인지에 대해서 아마 모든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모든 그런 이 권리들이 인류사에서 보면 이 뭐 참정권 같은 게 그냥 공짜로 쉽게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빈민층도 그렇고 흑인 또 이렇게 약자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긴 세월 동안 이 피나는 투쟁과 또 치열한 노력 끝에 이 소중한 참정권을 얻게 됐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오늘 이제 나누게 될 이 청소년들의 이 선거 참정권과 관련해가지고 오늘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지영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청소년들에게는 왜 참정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이다, 미래의 뭐 주인공이다 하지만 사실 청소년들도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시민입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 참정권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투표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네네. 지난 이제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된 이후에 네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네. 만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투표를 참여하였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때 이제 경남 지역 만 18세 유권자들 보면 10명 중 7명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네요. 네. 예. 당시 18세 투표율을 보면 68.8%로 경남 전체 투표율 68%보다 0.8%가 높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21대 총선 유권자 투표율을 보면 만 18세는 68%로 경남은 또 만 18세 유권자 투표율은 70%로 네. 전 연층을 비교해도 투표율이 높음을 알 수 높게 나타났군요. 네, 높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예. 투표율을 보았을 때만큼 청소년들도 사회적인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높음을 볼 수 있고 올해 피선거권 연령도 하향되었으나 아직 교육의 정책이나 학교 운영에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모의투표 같은 경우에도 예.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우리 사회에서 공부 이외의 것 학생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계속 치부되지 않는지라는 사회 문제로 조금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이와 정치적 판단력이 비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청소년들도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 판단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소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보면은 그 만 18세보다도 이제 더 어린 나이까지 이제 참정권을 확대해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뭐 말씀해 주신 대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제 만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이제 투표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홍대하 대변인께서 이 선거권 그 연령을 낮추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대변인님 어떻게 이 부분을 보고 계세요? 예, 이게 이제 처음에 이 청소년 참정권 부여에 논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네. 20, 30대 이제 그 투표권자들이 네. 너무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청소년부터 투표권을 주면 네. 조금 이게 저조한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어떤 논란부터 시작되었다고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의도 자체가 긍정적이진 않죠. 정치가 환멸스럽기 때문에 네. 투표를 하지 않는 거면 정치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이걸 이제 일종의 꼼수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는 보고요. 거고. 예. 또 제가 또 저희가 염려하는 거는 그 이거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측이 어떤 측인가라고 하는 거를 보는 겁니다. 네네. 예, 녹색당, 뭐 정의당, 민주 노총, 정교조, 더불어민주당, 네. 청소년 아스나로 뭐 이런 등등의 좌편향 정당하고 시민 단체들이 이거를 굉장히 주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이 깔렸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게 학생 인권 조례, 민주 시민 교육 조례, 역사 교육 조례, 학생 자치 및 뭐 참여 활성화 조례, 뭐 이런 비슷한 유사한 조례들을 전국적으로 다 도의회에서 통과시켜 놓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대부분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교육감들도 17개
12개 시도에서 15명이 다 전교조 기반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조례들이 또 어떻게 돼 있냐고 구조를 보면 외부 인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다 구조화되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조례들을 또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행사들을 살펴보면 예. 또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좌편향 정당의 정치적 아젠다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촛불혁명을 막 찬양하고 미순이 사건을 애도하고 사드 네. 배치를 반대하고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또 굉장히 또 지지하고 뭐 포괄적 성교육을 해야 한다 하고 다 이렇게 일정한 그런 정치적 아젠다를 주장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대상이 언제부터냐면 초등학교도 아니고 유치원부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교육청이 이걸 주관하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에 계속적으로 노출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이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에게 참정권을 주겠다. 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는데 어떤 이용하겠다라고 네. 하는 저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청소년과 교육은 정치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누군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인권 개념이거든요. 인간이 네. 도구로서 사용될 수 없다는 거. 이런 그렇게 거기에 기초해서 이런 움직임의 우려를 갖고 반대를 표명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정치적인 아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수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률, 윤리, 삶에 대한 바른 자세 이걸 먼저 배워야 하는 시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학생들을 어른들이 개입하는 정치판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거 이것을 저희는 반대하는 거고 네.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참정권을 부여를 반대하는 겁니다. 네. 우리 홍대화 대변인께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반론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그 아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충분히 청소년들도 이런 교육이 선거 교육이 뭐 어느 당을 믿어 이런 게 아닌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해주는 교육이라면 충분히 청소년들도 이런 도구로서 네. 당연히 서진 않고 또 요즘 요새 청소년들은 똑똑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게 부정적인 의미든 긍정적인 의미든. 근데 충분히 똑똑한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은 자기의 생각이 되게 뚜렷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도구로서 자기들이 서지 않는다라는 건 저는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조금 더 두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이제 뭐 홍대화 대변인도 그렇고 우리 류지영 팀장께서도 이제 각각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청소년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 정치권에 발을 들여서 좀 편향적으로 특히나 이제 좌편향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게 되고 그런 생각들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됐을 때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홍대화 대변인께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 유지영 팀장께서는 그런 걱정은 지금 벌써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있고 또 그런 생각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눠볼 텐데 매거진 시사비비 오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이 직접 뽑는 청소년 모의 투표운동 경남본부 사무국의 유지영 팀장 그리고 바른가치소 경남도민연합의 홍대화 대변인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청소년 참정권을 둘러싼 찬반 논란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제 청소년 참정권 논란의 이제 가장 큰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정치적인 판단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청소년들이 성숙하냐 미성숙하냐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양측의 입장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지영 팀장님께서는 청소년들이 충분히 이 어떤 정치적인 판단 능력이 있고 또 성숙한 존재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저희 청소년들은 충분히 판단 능력이 있고 소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나이로 판단 능력과 그리고 그 소양을 저는 따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경험 부족이라고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청소년들은 지금 간접적으로 정치 참여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교회장이든 학급회장이든 이 또한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고 그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듯이 이런 활동과 더불어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자체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는 것들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활동들이 청소년들에게 정치 참여의 과정이자 또 활동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네. 특히 또 오스트리아나 독일, 노르웨이 같은 곳을 보면 여러 국가에서도 자치주와 지방선거 등의 만 16세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고 모의투표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선거 연령이 낮아지게 되면 조금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시각으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네. 또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국민인 청소년들도 당연히 이 기본권을 보장받고 활동할 수 있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고 있으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되게 많이 나오고 네네네. 있고 기후위기 결석 시위나 또는 청소년 참정 운동이나 4.16 세월호 추모식 같이 지난 몇 년간 청소년들은 시대적인 변화들을 주체적으로 또 예. 참여해왔고 그런 두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에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더 내려 연령을 낮춰서 이런 활동들을 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나이로서 미성숙과 성숙의 판단을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홍대하 대변인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시는 대로 이제 만 18세 이제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져 있는데 조금 전 우리 팀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선진국의 이제 여러 국가들에서도 이제 16세 선거권을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선거 연령을 좀 낮추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우려들이 되시는지 좀 말씀 들어볼까요? 글쎄요.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우리나라 합제하고 또 민법, 그죠? 민법상 성년은 19세, 만 19세니까요. 네네네. 이게 맞지 않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3들이부터 지금 선거를 할 수 네.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호주나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라들마다 학제가 다 다르고요. 네. 역사가 다르고 또 전통도 다르고 교육 방식도 다르고 교육 환경도 다르고 네. 교육 내용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할 수는 네네. 없다라고 그러니까 보시는 일방적으로 거군요. 적용을 한다고 외국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거는 예.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이제 발달 정도나 뭐 이 정치적인 관심도나 청소년들이 다 다르죠. 예. 전혀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있고 또 관심이 많은 학생들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모두 다 이제 일괄적으로 모든 성인에게 부여했던 것처럼 동등하게 권리를 부여하는 게 그게 과연 맞는지 그죠? 그것도 이제 아직도 이제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그게 전 걱정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시기로 청소년들이 전부 다 사고를 다 한다, 판단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접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이제 에세이를 씁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이렇게 읽어보면 제가 염려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쫙 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렴 하고 이제 저는 다른 생각을 제안을 하겠죠. 네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좌편향적이라는 거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고요. 예. 제가 이제 다른 생각을 제안을 할 때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이 꼰대짓이라고 학생들이 거부하지 않을까. 네. 엄청 걱정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게 하지만 네. 선생님의 선생님의 입장에서 다른 생각을 제안하고 다르게 생각해 보라고 하는 그 논의 자체가 지금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거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이런 염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세뇌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예. 이거는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도 이거를 절대적으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내용은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혐오라고 보는 거예요. 혐오주의자라고 보는 거예요. 차별한다고 보는 거예요. 네. 낙인을 딱 찍어버리고 공격을 일단 해버립니다. 네. 이런 어른들도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듣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른들도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네. 그러니까 외부에 굉장히 지금 대단히 정치 편향적인 인사가 학내에 들어와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례들이 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은 그게 좌편향인지 우편향인지 몰라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에서 선거권을 그냥 턱 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바람직한 현상이냐, 이것이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네. 하는 것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 학생들의 정치적 판단 미숙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네.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요.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6812님께서는 저는 연령 낮추는 거 반대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도 바쁜 시기에 정치에 끼어드는 건 옳지 않다는 말씀에 찬성한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2505님께서도 저희 어릴 때부터 듣고 받은 이 교육들의 내용이 이제 쭉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향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7931님께서는 청소년들의 이 정치권에 참여, 이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표를 의식한 문제이다. 또 이런 의견들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 계속 받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55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지금 사실 이제 성인들의 입장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청소년들의 이 참정권과 관련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무엇보다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이 유권자들이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러면 과연 우리 청소년들은 얼마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류지영 팀장님 이 부분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제가 이 섭외를 받기 전에도 청소년들과 함께 늘 있지만 네. 섭외를 받고 나서 또 이 질문을 보고 네. 한 번 더 이제 청소년들과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예. 사실 청소년들은 다들 이제 관심이 있겠니, 그냥 관심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오히려 청소년들은 입시와 관련되다 보니까 예. 이런 교육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교육 정책들이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서로도 나누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 특히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교육 정책들이나 모든 것들의 수혜자는 청소년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른들이 찍어서 결정하는 네. 이런 교육감 부분부터 해서 교육감 선거만이라도 우리 네. 청소년들이 직접 해서 정말 청소년들의 얘기를 담고 청소년들이 항상 입시에 힘들어하는 그걸 같이 함께 풀어내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홍리아 대변인께서는 학생들의 어떤 정치적인 관심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관심은 학생들마다 있는 학생들도 있고 아닌 학생들도 아닌 있고. 학생들도 예. 있고. 근데 일단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 이제 학업 그죠? 진학 때문에 네. 관심을 기울이기가 어렵죠. 힘듭니다. 그리고 또 예.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힘들죠, 우리 하더라고요. 아이들. 예, 예. 힘들고 과연 학생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그 사람 찍는다고 하면 또 쓸려가지 않을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연 과연 학생들이 그 건전한 정말 그 제대로 되어진 어른들도 사실은 그 겉으로 드러나 있는 말하고 그 뒤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함의 그 공약이 내 삶에 정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네. 어른들도 사실은 굉장히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그런 계산들이 들어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연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제 양측 모두 이제 입장이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이 참정권이 과연 이 민주주의 발전에는 그럼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류지영 팀장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입시 교육의 중심인 고등학교는 이제 성인이 되기 직전에 이제 최종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청소년들이 정치나 시민교육을 좀 배운다면 청소년들이 좀 더 빨리 이제 정치적인 체험 간접 직접 체험을 통해서 사회에 나와서 국민의 한 명으로서 올바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이런 다양한 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이 이루어지고 투표권 행사 권리라는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청소년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성장시켜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투표를 보면 이제 늘 그 개표 때 이제 이 지도에 지역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지역 선거를 조금 넘어서 예. 세대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세대 선거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세대 간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어우러져서 네. 조금 더 반영된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홍대 대변인께 이제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 2641님의 문자를 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았고 또 덩달아서 정치 교육에 대해서 좀 등한시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좌편향된 교육에 쉽사리 호도되는 겁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선거권이 있는 선거 주체로서 이 정체성을 자각하게 된다면 쉽게 휩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좌편향된 교사만 있습니까? 우편향된 교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 모두를 학생들에게 세뇌 교육을 하고 있다고 치부하는 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또 주셨는데 이 내용 들으시고 또 이 홍대화 대변인의 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다지 이 선거, 청소년의 선거가 민주주의 발전에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봅니다. 않는다. 예, 왜냐하면 그 민주주의 발전,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아주 고도의 교육을 잘 받은 시민들이 할 때 이게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먼저 이거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교육이고요. 예. 지금으로서는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든지 뭐 이런 상권 분립이라든지 대한민국의 그런 헌법 질서에 대해서 모든 학생들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사회 과목 자체가 네네. 지금 일부 소수학생들한테만 지금 그렇죠. 배움에 장이 되고 있고 맞습니다. 고교 학점제 같은 게 되면 이게 더 심해질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그게 문제가 된다고 보고 이런 시민으로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보는 거고 예. 그 교육에는 정치 편향적인 어떤 인사들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어른들이 해야 되는 게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 예. 그 정치판으로 현실 정치판으로 학생들을 내모는 게 어른들의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선거철 때마다 대학 입시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거철 때마다 정치인들이 졸업식, 입학식, 학교 운영위원회 뭐 등등에 만약에 온다고 칩시다. 얼마나 정치 홍역에 시달릴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학업에 얼마나 지장이 될 것이고 1, 2학년들한테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사들은 금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학생들은 정치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런 갈등들이 없을까요? 운영 중에 그것을 또 이용하는 선생님들은 없으실까요? 굉장히 복잡한 그런 갈등과 우리가 네.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과연 교육 현장에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셨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궁금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청소년 참정권 찬반 논란과 관련해서 두 분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 시사비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1629님도 청소년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누가 옳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당을 찍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진짜 생각이 있어서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7931님께서도 맞습니다. 성인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또 배우고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이제 오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상황인데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좀 드러내놓고 의견도 내고 생각을 주고 받아가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양측 다 바라는 방향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또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풀어나가면 좋을지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유지영 팀장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희가 뭐 무턱대고 청소년 참정권 주세요는 아닙니다. 예. 네,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아니고 사실 청소년 참정권이 주어진다면 사회적인 부분도 많이 변화되어야 된다고도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변화들이 이 만 18세 선거권, 피선거권이 연령이 하향되면서부터 조금씩 이런 변화들이 있어야 청소년들도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또 사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또 앞장서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청소년이 너무 어리다, 미성숙하다,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시각을 조금만 벗어버리시고 네. 조금 벗어서 좀 바라봐 주신다면 이런 청소년들의 그런 걱정 부분들이 오히려 내가 왜 걱정했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달라는 게 아니라 네. 이런 변화들을 위해 또 어른들도 조금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홍대하 대변인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저는 학교에서의 교육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먼저 대한민국 교과서가 먼저 그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학교에서 지금 선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선거 과정에 학생회장 선거 같은 경우에 매년마다 그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네네. 교사들이 이게 부정선거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선거 기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약이 포퓰리즘 선거가 되지 않도록 군권 선거가 되지 않도록 네네. 운영위원회, 학부모 임원회, 학교장, 교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개입하지 못하도록 관여하지 않도록. 예, 관리를 제대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이것이 민주주의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섣불리 그냥 투표권을 주는 것보다 이런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 부작용이 가장 적은 저는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에 토론대회가 많이 열리거든요. 예. 근데 그 토론대회에서 과연 정치적인 중립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시군요. 좌편향 아젠다를 가지고 토론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좌편향 아젠다에 굉장히 유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시킵니다. 네. 그럼 학생들은 당연히 토론한 거 다 잊어버리고 그 강연만 기억나면 그게 주입이 되겠죠. 그 아젠다가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지금 강한 그런 상태인데요. 이렇게 토론대회를 이끌면 안 되고 교사들께서 정말 찬반의 논지를 모두 다 공정하게 접할 수 있도록 토론을 이끌어가 주시는 거. 예. 그다음에 정당한 룰을 거쳐서 선거를 치르게 하는 거.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그런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상권 분립 이런 어떻게 보면 투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그 장점을 얘기해주고 그 정신, 작동 원리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르치는 거. 예. 저는 이게 가장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두 분과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말씀을 나눈 것만으로도 우리의 생각들이 좀 많이 교환이 될 수 있고 또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청소년 참정권 찬반 논란과 관련해서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청소년이 직접 뽑는 청소년 모의투표운동 경남본부 3국의 류지영 팀장 그리고 바른가치소 경남도민연합의 홍대화 대변인 두 분과 말씀 나눴어요.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